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19학번 김상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행동이론 기말 대책 과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혁신 IT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두 기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카카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카카오 기업이 생기기 이전에는 카카오 열매를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 열매보다는 카카오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라는 기업을 떠올릴 정도로 카카오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어떠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카카오는 연 매출 1조 8천억, 사원수는 2,800여 명에 달하며 대한민국 IT 기업으로 네이버에서 퇴사한 김범수 의장이 서울대 후배와 손잡고 만든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위랩이라는 회사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카카오톡을 출시로 카카오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은 처음 나온 무료 메신저로 문자보다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자가 한 통당 요금을 부과하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2011년 카카오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었고 훗날 이는 카카오 프렌즈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카카오는 게임, 지하철, 내비게이션, 주차, 택시 등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연 매출 4조 5천억, 사원수 3,500명에 달하며 카카오와 어깨를 나란히 또는 오히려 더 큰 대한민국의 IT 기업입니다. 네이버는 한국 최대의 검색 엔진을 갖고 있으며 유일하게 구글이 검색 엔진 1등을 차지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의 이름의 유래는 내비게이터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ER이 붙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뜻은 항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2011년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출시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려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국민 메신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카카오를 성장시킨 조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카카오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Willing to Venture. 카카오는 개선보다 혁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카카오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선보다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Basic to Basic.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카카오는 본질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익숙한 것을 새롭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Trust to Trust. 개인의 완벽함에 기대기보다는 동료와 함께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에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더 빨리 가는 길이 아닌 더 멀리 가는 길을 택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Ask for yourself. 그들은 자기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일의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일을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5번째, Tech for Good. 그들은 이러한 위의 4가지 문화를 이용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카카오 문화입니다. 카카오에는 또 특이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4-2 법칙이라는 겁니다. 4명의 사람들이 2달 동안 모여서 프로젝트 하나를 끝낸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통해서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개인 간의 책임감이 늘어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또 이것의 예로 카카오톡도 4명의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하네요. 카카오는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조직 계급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상사, 부하 없이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을까요? 네이버 조직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개편되었는데요. 2014년은 팀이란 제도를 폐지하고 셀이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는 CIC, Company in Company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2016년에는 센터와 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임원은 이사라는 호칭을 없앴습니다. 2017년에는 임원제를 폐지했고 2018년에는 책임 리더라는 직급을 도입했고 2021년 이제 성장 레벨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성장 레벨 제도란 리더 그리고 팀원만 있는 직급 제도인데요. 쿠팡 등과 같은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이버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네이버는 사원들의 동기부여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본사는 네이버 그린팩토리라 불리며 친환경적인 건물입니다. 그들은 그 건물 안의 구조는 가운데에 미팅룸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업무하는 곳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가운데 부분에 사람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서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죠. 또 도서관,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 잡지거리, 카페, 그 다음에 마사지방, 그 다음에 상점 등, 그리고 콘서트홀, 그 다음에 심지어 헬스 트레이너까지 붙어서 자기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센터까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탑10에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과 개발 가능성 그리고 비전이 엄청 높은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 문화가 좋고 사원의 개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